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지음. 이 책의 저자는 광고회사,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서 철학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지구촌의 수많은 리더들, CEO들, 투자자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렇다면 철학은 어떤 도움이 되는가?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물음을 던져왔다. 하나는 와세 물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하우의 물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던져왔는데 첫 번째 물음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의해서 많이 이제 대체가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하우의 물음에 대해서는 철학을 대체할 만한 학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리더들이 교양을 쌓는 과정에 있어서 철학이 하우의 물음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사이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환경, 사회적 책임, 어떤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측면들에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평판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이 수익성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ESG라는 것이 정량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ESG를 실행하기가 좀 난감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기업이 수익성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방향 이외에도 고려할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물음의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 어떤 물음을 던지고 각자 스스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철학자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고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사고의 도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50가지의 철학 사상의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웃풋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떠한 그 물질, 세상, 그리고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은 사실상 할 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웃풋에 관해서는 사실 철학의 대답은 그렇게 효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음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떠한 물음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사고의 전개 방식,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배울 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철학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존의 철학 서적들이 너무 진부하거나 혹은 잘못된 내용이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 배우는 것의 의미를 전혀 실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책은 이야기식으로 철학을 풀어가면서 간략하게 소개해서 접근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50가지 철학 사상이 그러한 철학자들의 사고 과정과 태도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써내려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50가지의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앞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던 이 저자의 의도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50개를 한꺼번에 읽기보다는 매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읽으면서 짬짬이 이런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컨설팅 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을 기술했고 따라서 철학적 기초가 없더라도 비즈니스 혹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가볍게 철학과 비즈니스의 접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책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한계점도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입문자들이 철학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철학자들도 철학사를 통해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혹은 철학사를 통해서 철학에 접근하게 되면은 어떤 그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철학의 의미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철학을 그 자체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철학사를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개별적인 철학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러한 철학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정보, 이 철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접목을 시킬 때 이 흐름들을 분류시키고 그 내용들을 위치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기억도 오래되겠죠. 사실 이렇게 파편화된 이 책의 50가지 사상들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철학사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흐름 위에서 어떤 개발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기억력을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도 간간히 읽어주면서 철학사들도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철학과 비즈니스의 접목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